저는 최근에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산업단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골고루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이제 지역과 밀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들도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약화되고 쇠락해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밀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사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이래 저성장이고 또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그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가 제시한 통계 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성 귀족 노조의 그 기득권 폐해 그것부터 타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이제 이루어져 오다가 지금은 항공, 나노, 그리고 해양 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을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을 말씀드린 건 대기업보다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중소기업들, 정말로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자꾸만 그 어려워지고 지금 R&D 투자도 못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 제대로 육성할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이제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부를 또 설치한다고 다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각각 의뢰 관계를 조정해주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R&D 역량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떻게 강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거기 투자를 하게 되면 감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소기업이 감세한다고 R&D 역량이 커지겠습니까? 아니, R&D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중소기업을 경영해 보셨으니까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고개를 잘 듣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18초 남았으니까 좀 더 하실 말씀 하시죠. 예, 지금 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업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자칫 그 역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일자리 정책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님이 이끌고 있는 국민당은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권을 하시면 저희들하고야 뭐 협력할 일이 없을 거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어떻게 30몇 명 가지고 이게 국정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집권하면 이제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됩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지 집권이 그 국회 운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30몇 명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저는 보기에 호남 1중대가 민주당이고 호남 2중대가 국민의당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그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건데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했습니까? 협치를 했습니까?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기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예는 들지 마고요.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묻는 거는 호남 1, 2중대가 같이 출마를 했는데 어차피 대학원들 그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같은 당 아닙니까?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아니 떨어져 나온 당이죠. 박지원 대표가 대표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지금은 다당제가 시대 정치인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경제는 정말로 따뜻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주고 안보는 튼튼하게 하자는 그 점에 동의해서 지금 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드 배치도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지금 전혀 합당 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 총선을 통해서도 돌파력을 보여드렸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지금 돌파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아, 39석인가 그것만으로도 합당 안 하고도 민주당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0년 이래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국회 개원에 저희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당이 없었으면 추경 통과도 안 됐을 것이고 이번에 예산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헌들을 하고 국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합당 안 하실 거죠? 그럼요.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 이야기 빨리. 저는 강당과 결기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증명했습니다. 돌파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사람 5손가락밖에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 후보께서는 네. 대통령이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기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